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호응입니다. 오늘은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2급 과정에서 카푸치노 라떼 아트를 하는데 필요한 우유 스티밍을 초보자분들에게 맞춰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팀이 왜 중요하냐면요. 라떼 아트는 우유 거품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품이 일정하게 나와줘야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스팀이 잘못되면 거품이 없어서 아예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고, 거품이 너무 많으면 원하는 모양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거품과 우유가 제대로 안 섞여 있고 분리되어 있으면 처음에 뭉치가 떨어지고 나중엔 거품이 없어서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칠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1cm 정도 두께의 고운 벨벳 거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기를 주입해서 거품을 만들어주고 거품과 우유를 전체적으로 잘 섞이도록 롤링해주는 과정을 우유 스티밍이라고 합니다. 스팀 완드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꼭 행주로 감싸 드립 트레이 안쪽으로 스팀 분출을 해줍니다. 안에 고여있는 물을 빼주기 위해 반드시 스팀 분출을 하고 시작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로 보이게 하고 각도도 적절하게 세워줘야 하는데요. 스팀 완드가 피처에 붙어 있으면 피처만 뜨겁게 달궈질 수 있어서 중간쯤에 오도록 세우고 우유를 잘 회전시키기 위해서 스팀 완드 팁이 살짝 오른쪽으로 오게 합니다. 또 스팀 완드는 우유에 대략 1cm 정도 담그고 시작합니다. 왜 1cm 정도를 담가야 할까요? 아예 우유에 담그지 않으면 공기가 우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분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도 안 들어가고 거품도 만들어지지 않겠죠? 1cm 이상 깊게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우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거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기가 스팀 완드 안에서부터 우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공기를 스팀이 끌고 우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스팀은 그냥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드를 깊숙이 담가 놓으면 속에서 밀어주기만 하기 때문에 바깥 공기는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1cm 정도만 담그고 구멍을 빼꼼빼꼼 밖으로 빼주면서 밖에 있는 공기를 끌고 우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틈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팀 완드를 1cm 정도만 우유에 담가줬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공기 주입과 롤링을 설명드릴 건데요. 초보자는 먼저 피처 콜을 완드에 걸치고 피처를 내렸다가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걸치지 않고 해도 잘하는 사람은 연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잘 하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우리 초보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는 것조차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고만 있으려고 해도 양옆으로 위아래로 마구 흔들릴 수 있어서 원활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딱 고정을 시킨다 생각하시고 피처를 내렸다 올렸다 조절하시는 게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피처를 내린다고 하면 피처를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고, 피처를 올린다고 하면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올릴 때 너무 힘을 줘서 완드가 들리면 안 됩니다. 완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볍게 걸친 상태에서 내렸다 올렸다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공기 주입은 공기를 우유 속에 넣어서 거품을 만드는 과정이고, 피처를 조금씩 빠르게 내리면 됩니다. 피처를 그냥 확 내리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조금씩 빠르게 내려야 합니다. 먼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유 양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확인하면서 공기 주입을 해주라는 뜻인데요. 카푸치노 2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가 피처의 80%까지 올라오도록 공기 주입을 해주면 적당합니다. 80%까지 올라오면 공기 주입을 끝내고 롤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눈으로는 우유가 피처의 80%까지 올라오도록 양을 보면서 피처를 조금씩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피처를 내려야 공기 주입이 되니까요. 귀로는 뭘 듣냐면 치지직 소리가 예쁘게 나는지 들어줘야 합니다. 공기 주입할 때 나는 치지직 소리가 어떤 건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잘못된 소리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삑 하는 시끄러운 소음은 어떨 때 나냐면 완드가 우유 깊숙이 담겨져서 공기 주입이 하나도 안 되고 있을 때 납니다. 공기 주입은 스팀이 바깥 공기를 끌고 우유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멍이 바깥 공기를 끌고 들어가도록 빼꼼빼꼼 빼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려면 피처를 조금씩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우유 깊숙이 넣어 놓으면 바깥 공기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 주입이 안 되고 그냥 거품이 없는 뜨거운 스팀 우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소음이 나는 거고 이 우유는 거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삑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하면 완드가 우유 깊숙이 담겨져 있구나. 빨리 바깥 공기를 끌고 들어가도록 틈을 만들어 줘야지 라고 생각한 뒤에 피처를 조금씩 빠르게 내려주면 됩니다. 이 소리는 완드팁이 너무 우유 표면에 있을 때 나게 됩니다. 피처를 조금씩 빠르게 내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빠르게 내리면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공기가 우유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유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피처를 재빨리 아주 살짝 올려주면서 조절해주면 됩니다. 공기가 우유 속으로 들어가도록 완드팁을 살짝만 더 담궈주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씩 빠르게 해서 왜 빠르게 해줘야 하는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공기 주입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주는 것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유가 뜨거워지면 단백질 응고 현상이 일어나서 거친 거품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스팀이 진행될수록 우유가 뜨거워지니까 최대한 처음 시작할 때 빨리 공기 주입을 해줘야겠죠. 우유가 미지근해지기 전까지 공기 주입을 해주면 좋고요. 온도로는 40도 전까지만 공기 주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피처를 한꺼번에 확 내리면서 빠르게가 아니라 조금씩 빠르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씩 빠르게 내리면 아주 거친 거품이 만들어지고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리면 우유가 금방 뜨거워져서 뒤에 롤링할 시간도 부족해지고 거친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기 주입은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조금씩 빠르게 내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롤링이 남았습니다. 롤링은 빙글빙글 돌려주다, 즉 회전시켜 준다는 뜻인데요. 공기 주입을 다 마치고 거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거품이랑 우유가 분리되지 않고 골고루 잘 섞이도록 회전시켜 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라떼아트가 거품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부을 때부터 끝까지 거품이 골고루 잘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거품이 우유랑 잘 안 섞이고 분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거품은 처음에 다 쏟아지고 마지막에는 거품이 없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거품이 피처 전체에 골고루 잘 섞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롤링, 즉 회전시키면서 섞어주는 작업을 잘 해줘야 하는데요. 바로 스팀이 밀어주는 힘을 이용해서 회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롤링의 포인트는 치직 소리가 안 날 정도로만 피처를 조금 올린다 입니다. 공기 주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롤링할 때는 공기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우유랑 거품을 잘 섞어주는 작업만 하면 됩니다.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려면 바깥 공기를 끌고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이 우유에 잠기게 피처를 조금만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아주 주의하셔야 할 점이 치직 소리가 안 날 정도로만 피처를 아주 살짝 올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직 소리가 이제 안 나는데도 피처를 계속 올려서 완드가 깊숙하게 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유 밑부분만 회전이 되고 윗부분은 스팀이 밀어주는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윗부분은 금방 뭉쳐버려서 맨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뭉친 거품이 툭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를 올릴 때는 공기가 주입되는 치지직 소리가 안 날 정도로만 살짝 피처를 올린 다음에 소리가 안 나면 더 이상 피처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롤링을 해줍니다. 빙글빙글 회전이 되도록 완드팁의 위치도 신경 써주는 게 좋고요. 회전이 잘 안 된다면 롤링할 때 완드를 너무 깊숙이 담그는 게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손은 맨 처음부터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고 한쪽 손은 처음에 레버를 올린 뒤부터 계속 피처를 감싸고 있는데요. 롤링이 잘 되고 있다 싶으면 뜨거워질 때까지 그대로 롤링을 계속해주고 손이 뜨거워질 때 손을 떼고 레버를 먼저 꺼서 스팀을 꺼준 뒤 스팀이 완전히 멈췄을 때 피처를 빼주면 스팀이 끝납니다. 레버 안 끄고 피처를 먼저 빼면 대참사가 일어나서 위험하고요. 피처를 살짝 뺀 뒤에 레버를 꺼도 마지막에 공기가 들어가서 안 되니까 피처 들고 있는 손은 그대로 고정을 시키시고 다른 손으로 레버를 완전히 꺼준 뒤에 피처를 빼야 됩니다. 바리스타 시험에서 우유 자국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감점이 됩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니 우유 자국은 깨끗이 행주로 닦고 스팀 분출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공기 주입과 롤링을 통해서 스팀을 잘 해줬습니다. 거친 거품이 없을수록 스팀이 잘 된 것이고요. 이 잘 된 스팀은 벨벳처럼 부드러워 보인다 해서 벨벳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스타 시험에서도 벨벳 거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탕탕 치고 흔들기입니다. 스팀이 끝난 뒤에 자잘한 거품이나 큰 거품들은 피처를 탕탕 치면 어느 정도 다 깨집니다. 스팀을 너무 잘못해서 아주 거친 거품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다 깨지는데요. 피처를 살짝 떨어뜨리듯이 쾅쾅 쳐주고 이때 우유가 살짝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손을 위에 두고 가려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치면 우유가 다 튀니까 적당히 세게 탕탕 치고 바닥에 내려놓은 채 힘차게 흔들어서 롤링을 조금이라도 더 해줍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소심하게 흔들흔들 하는데요. 우유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섞이도록 힘차게 흔들어주되 흘러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우유는 가만히 놔둘수록 거품과 우유가 분리되기 때문에 라떼아트를 하기 직전까지 우유를 많이 흔들어서 롤링해줍니다. 우유 분배하는 것도 롤링을 잘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분배할 때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맥주 따르듯이 우유가 피처 벽을 타고 내려가면 버블이 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계속 흔든다고 라떼아트를 늦게 시작하면 안 되고요. 스팀한 뒤 우유가 굳지 않도록 쿠어링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되 그 사이에는 우유를 계속 흔들어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팀 설명 없이 바로 기본 하트 라떼 아트로 넘어가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이 잘 되면 라떼 아트의 반 이상을 성공한 것이니까요. 영상 보시고 연습 충분히 하셔서 예쁜 벨벳 밀크 만드시기 바랍니다.